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진짜 여러모로 대단하신 분입니다. 뭐랄까, 삼국시대 즈음 태어나셨으면 삼국을 통일할 뿐이고 고려시대쯤 태어나셨으면 요동을 정벌하셨을 그런 분이라고나 할까요? 뭐 좋은 의미와 그렇지 않은 의미가 반반씩 섞여 있기는 해요. 추진력과 결단력은 진짜 존경할 부분이고 고집 때문에 이상한 거 끝까지 우기면서 낱말 안 듣는 건 매번 복장을 터지게 하거든요. 기센 시어머니를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시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면 약간 깨갱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면서 조금 듣는 신용은 하시는 것 같았는데 시아버지 말도 아주 100%다 듣는 건 또 아니셨어요. 사실 결혼하면서 남편에게 가족관계를 물어봤을 때 남편이 머뭇머뭇하면서 여동생이 하나 있다라는 말을 흘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동생이 저한테는 약간 기린이나 봉황 같은 존재였습니다. 분명히 여동생이 있다고는 했는데 저 결혼하고 지금 10년 동안 한 번도 그 여동생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외국에 길게 유학 나가서 살고 있다라는 얘기만 할 뿐 누구도 저한테 여동생 사진도 안 보여주고 여동생에 대한 얘기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자기야, 왜 당신 동생은 이 집에서 그렇게 지워진 존재처럼 아무도 뭔가 딱히 얘기를 하지 않아? 걔가 성격이 엄마랑 똑같아. 그래서 너무 싸워서 아버지가 지겹다고 그냥 해외에 보내버린 거라 그냥 없는 사람인 셈 쳐. 그렇게 얼버무리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이 집도 뭔가 사연이 또 있는 집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저로서는 시어머니랑 똑같은 성격의 시누이가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훨씬 이득인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결혼하고 10년 정도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이상하게 남편은 저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을 생각을 별로 안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뭐 아이에 대해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꼭 뭐 아이를 가져야 된다거나 낳아야 된다거나 그런 생각은 없는 편입니다. 시부모님도 저한테 딱히 손주를 기대하시지도 않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은 저한테 부모님이 인격이 좋으셔서 부담 안 주려고 그런다며 그것도 제 복이라고 했지만 저는 또 그것도 약간 그거는 때로 서운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아이를 갖고 싶었던 건 다른 이유가 아닌 아버님 때문이었어요. 저희 아버님 진짜 되게 좋으신 분이거든요. 되게 인격적이고 인품도 좋으십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참 다정한 시아버지시고요. 그런데 기센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제 생각에는 참 많은 걸 포기하고 사시는 느낌인데 그런 아버님에게 귀여운 손주가 있으면 아버님이 조금 웃으실 일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게 시작이긴 했습니다. 저도 참 웃기죠? 제가 아이가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버님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아이에 대한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 아버님께 그 얘기를 저도 모르게 한번 하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만큼 내 마음을 알아주는 애도 없는데 내가 너한테 지은 죄가 많다. 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이 저한테 무슨 죄를 지으셨다고요? 아니야, 내가 너한테 지은 죄가 많아. 아가, 미안하다. 나 용서해다오. 미안해. 그러면서 아버님이 펑펑 우시는데 사실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아버님 마음을 풀어드리지도 못한 채 아버님을 떠나 보내야만 했습니다. 심근경색이었어요. 갑자기 쓰러지신 후 아버님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셨고 그대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정말 황망했고 모두가 충격인 그 와중에서도
저희 시어머니 정말 의외의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뭐랄까, 알터니가 빠진 듯 좀 후련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면 제가 너무 나쁜 며느리일까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저희 시어머니한테 받은 느낌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도 너무나 해맑게 모든 사람들에게 환하게 인사하며 꼭 장례식이 아닌 결혼식장에서 손님 맞듯 그렇게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또 그거는 그거대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부터 남편도 약간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원래 말이 없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을 깊이 하고 그 생각에 빠져서 주변 상황을 잘 안 살펴보는 그런 타입이기도 해요. 그런데 유난히 아버님 장례 이후부터 혼자 곰곰 생각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회사에서도 늦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이 사람 약간 집밥 좋아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늘 저녁은 집에서 먹고 집밥 생활 별로 안 하고 그런 타입이었거든요. 물론 아버님이 큰일 없는 한 반드시 퇴근 일찍 해서 집에서 밥 먹어라 라고 명령하시고 2, 3일에 한 번씩은 실제로 전화해서 집에서 밥 먹고 있냐고 확인하실 정도로 약간 과하게 참견하시는 분이기는 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아버님한테 맞춰드리느라고 집에 제깍제깍 들어온 것도 없지 않아 있기는 했죠. 사실 지금에서 말이지만 그때도 아버님 좀 이상하시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아니 무슨 다 커서 장가까지 간 아들이 집에서 밥을 먹든 밖에서 밥을 먹든 그거를 아빠가 참견할 일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한 번씩 어디 있냐고 그렇게 제 남편을 쥐락펴락 들었다 놨다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별말 없이 어디입니다. 집에 있습니다. 꼬박꼬박 아버지한테 잘 얘기해 주는 거 보고 그래 본인이 효자고 실제로 아버지한테 저런 말 듣는 거 아무렇지도 않은 거보다 본인이 괜찮다는데 내가 뭘 뭐라고 하겠냐라면서 그냥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견하시는 아버지가 없으니 뭐랄까 약간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이때까지 억눌러 왔던 무언가가 터져버린 사람인 양 점점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연락 없이 나가서 제 연락을 씹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도 뭐가 힘드니까 그러려니 싶어 그냥 넘어가고 했는데 이렇게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도 좀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남편이랑 아주 대놓고 버럭버럭 하면서 싸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약간 억하심정 있는 사람처럼 저한테 와락 달려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숨 좀 쉬고 살자. 이때까지 아버지가 감신처럼 너 붙여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하고 살았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사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 말이 사실 틀린 건 아닙니다. 저 역시 처음에 남편을 만난 게 저희 시아버지 때문이었거든요. 저희 시아버지는 제가 일하던 회사 거래처 대표님이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일하는 모습도 보고 저희 대표님이 저 칭찬하는 얘기도 듣고 하면서 저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어느 날 저한테 너무나 진지한 얼굴로 자기 아들이랑 한번 만나볼 생각 없냐고 하셔서 얼결에 제 지금 남편을 만났고 얼결에 어른들 등살에 밀려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실 그렇게 결혼을 했다고 해도 남녀가 서로한테 마음이 없는데 결혼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분명 남편도 저한테 호감이 있고 저를 좋아하니까 결혼을 한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저에 대한 마음 전혀 없었는데 아버지 얘기 들어주기 위해 결혼했다는 얘기로 들리더라고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이 뭔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느꼈는지 저한테 사과도 하고 제 마음을 풀어주려고 이모저모로 노력도 했지만 한번 생채기 입은 마음은 다시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남편만 보면
억울하고 뭔가 서러움이 밀려오는 그 마음을 주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몇 주 정도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시어머니가 유난히 밝은 목소리로 저한테 쇼핑을 가자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사실 저 시어머니가 쇼핑 가자고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한 번씩 시어머니가 저한테 쇼핑 가자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사달이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요. 시아버지가 자금 다 틀어지고 시어머니에게는 진짜 돈을 잘 안 주셨습니다. 워낙 사고도 많이 치시고 돈 쓰는 것도 규모가 없어서 그랬다는 얘기를 시아버지에게 언뜻 듣기는 했었죠. 그러니 시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쇼핑을 나가서는 비싸고 좋은 것들을 저한테 은근슬쩍 사게끔 해서 몇 번 시아버지가 펄펄 뛰며 저와 같이 가는 쇼핑 금지령도 내리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진짜 딱 100일 정도 지나고 나니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완전 내 세상 만난 사람처럼 저한테 예전에 했던 나쁜 버릇들 다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저 요즘에 별로 마음의 여유도 없고 돈 여유도 없어서 쇼핑 같이 가드리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아우, 얘. 나 이번에는 너한테 뭐 사달라고 안 해. 우리 딸이 드디어 한국에 들어온다. 네? 진짜요? 그래. 아, 내가 안 그래도 네 아버지 장례식 때 얘가 못 들어온 게 너무 속이 상했는데 지도 그게 마음에 걸렸는지 이렇게 살다가는 엄마 임종도 장례식도 자기가 못 지키는 불효녀 될 것 같다고. 거기에서 삶 다 정리하고 글쎄 아예 들어온다지 뭐니. 아우 세상에. 근데 너 이 얘기 네 남편한테 못 들었니? 아, 왜 별 얘기 안 하던데요? 뭐 조만간 하겠지. 어쨌건 네 시누이 들어오면 우리 한번 또 다 같이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꾸나. 아휴, 네가 좀 예뻐해주고 그래줘. 얘가 외국에서 오래 살아서 정서가 우리나라 사람 같지가 않아. 아주 자유분방하고 화끈해. 그러니까 네가 좀 많이 봐줘. 내가 미리 부탁 좀 하마. 시어머니 얘기는 부탁이라는 허울을 썼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무언가 엄청난 사건의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저한테 일종의 선전포고를 하신 듯한 그런 불안한 마음이 확 들었달까요? 그날 퇴근한 신랑을 붙들고 물어봤습니다. 자기야, 자기 동생 아예 들어온다고 어머님이 아까 그러시더라? 그러자 남편이 당황하며 눈빛이 흔들리더라고요. 아니, 자기 여동생 들어오는데 이렇게까지 당황할 일은 뭔가 싶어서 제가 남편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러게, 온다네. 저기 처음 만나면 뭐 인사나 한두 번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거의 안 보고 산다고 생각하면 돼. 내가 명절 때도 집에 안 오게 할 거고 가끔 나만 한번 가서 들여다보고 엄마 나 가서 좀 보라고 하고 그럴 생각이니까. 뭔가 불편해 보이는 것 같은 남편의 태도를 보니 저도 걱정이 올라오더라고요. 이 남자가 무언가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말을 안 하는 사람이기는 해도 또 생각하고 있는 게 아예 숨겨지는 타입도 아니거든요. 가만 보니 무언가 숨기고 있는 건 확실한데 그게 아마도 시누이가 너무나 난리스러운 사람이라 저랑 부딪혀서 힘들어질까봐 걱정하는 눈치는 맞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야 고맙죠. 시어머니 하나도 벅차 죽겠는데 그보다 더한 젊은 여자가 나타난다면 저는 진짜 영혼이 너덜너덜해질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남편이 말한 대로 시누이는 처음에 한국 들어온다고 하면 인사나 한번 하면서 얼굴 보고 그 다음부터는 진짜 저는 조금 거리를 두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소문만 무성한 시누이를 드디어 만나는 날이 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댁문을 열자마자 10살 정도 되는 사내 아이가 갑자기 저한테 물총을 빵야빵야 쏘면서 뛰어나오는 거 있죠? 그리고는 정말 짓궂게 저한테 스티로폼 공도 던지고 건방지게 장난을 계속 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너무 당황해서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뭐 하는 거니?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아주 매섭고 무서운 얼굴로 저한테 달려나와 오히려 저한테 타박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얘, 애 놀라게 왜 소리를 지르니? 애가 장난 좀 칠 수 있지. 아유 반가워서 그런걸 그렇게 소리를 버럭 지르니? 아니요 어머님 제가 너무 놀래서. 아유 아무리 놀라도 그렇지. 아유 우리 귀한 손주 놀랐겠네. 손주요? 네, 시누이에게는 10살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정말 버릇이 없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렇게 남의 예의범절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머님 눈에는 당신 손주가 버릇없는 건 안 보이시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유난히 아이를 싫어해서 조금만 제 친정 조카들이 버릇없는 행동을 해도 눈살 찌푸리며 사람 민망하게 만드는 남편도 그 아이한테는 모든 게 다 허용되는 듯 허허 웃으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다 싶더라고요. 게다가 시누이는 저를 난생 처음 봤는데 글쎄 1000마디가 뭐였는 줄 아세요? 하이, 앞으로 잘 부탁해요. 그리고 나 바쁘면 우리 애도 좀 가끔 봐줘요. 너무 오랫동안 안 보고 살았는데 그래도 가족인데 그런 식으로 친해질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 싫어하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기쁘게. 오케이? 저도 모르게 미간을 확 찌푸렸죠. 그랬더니 시누이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피식 웃는 거예요. 와우, 표정 봐. 한마디만 더 했다가는 얻어맞겠네. 우리 오빠 완전 잡혀 사는구나. 불쌍해라. 그 얘기를 듣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쁠까요? 정말 너무너무나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게 정말로 자기 오빠가 불쌍해서 불쌍하다라는 느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애둘러서 욕하는 느낌으로 확 와닿았거든요. 정말 첫 만남부터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인 건 확실했죠. 이렇게 애매한 만남을 한 번 한 이후로 시누이는 계속 제 속을 한 번씩 긁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제 속을 긁었습니다. 예물로 받은 가방을 빌려달라고 막무가내로 졸라서 거절했더니 제가 없는 동안 시어머니랑 와서 가방을 가져간 채 스트레치 잔뜩 내서 몰래 갖다 놓는 것 정도는 애교였죠. 툭 하면 저한테 의논도 없이 시어머니랑 집으로 와서 자기 집처럼 놀다 가는 것도 그 모든 행동에 대해 남편이 모른 척하면서 제 눈치만 보는 것도 그냥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정말로 제 눈이 뒤집히는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뜬금없이 시누이가 자기가 며칠 여행을 좀 가야 되니 아이를 맡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러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오빠도 조만간 출장이라면서요. 오빠 출장 가고 혼자 있는데 애라도 같이 있으면 좀 덜 적적하지 않겠어요? 오빠가 출장이라고요? 아직 못 들었어요? 오빠도 출장 가던데? 나도 내 여행 기간이랑 오빠 출장 기간이 겹쳐서 이거 부탁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하긴 했는데 그래도 어떡해요. 엄마는 아프다 그러지. 한국에 아는 사람도 없지. 그러지 말고 좀 맡아줘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기도 안 막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내 남편의 출장 소식을 내가 왜 시누이한테 먼저 들어야 하는지 그것부터가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또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을 드자비를 했습니다. 아니, 내가 왜 당신 스케줄을 당신 동생 통해서 알아야 하는데? 나도
걔한테 먼저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딱 출장 결정이 났는데 나한테 전화해서 애를 봐달라고 하잖아.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출장이 잡혔다. 그래서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내가 뭐 출장 잡혔다고 걔한테 먼저 주루루 전화해서 얘기했겠어? 여보,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무슨 말? 내가 당신한테 할 말이 뭐가 있어? 아니, 숨기는 거 없냐고. 없어. 가만히 남편을 바라봤고 남편은 그런 제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뭔가 더 묻고 싶은 것이 있었지만 일단은 참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래저래 남편이 가운데서 곤란할 것 같아 그냥 아이를 잠시 봐주기로 했죠. 자기 엄마와 함께가 아닌 아이는 그래도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아나무인 버르장머리가 없더라도 믿고 뻗댈 엄마가 옆에 없고 저만 있으니 눈치도 좀 보고 말도 듣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는 아이인지라 뭐 하나가 자기 마음에 들고 제가 마음에 드는 구석이 생겼는지 이틀 만에 저한테 착착 앵기며 조잘조잘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부쩍 친해진 느낌이었죠. 그리고 그 느낌은 저뿐만 아니라 아이를 데리러 온 시누이도 조금 느낀 듯 했습니다. 아주 세상 친해졌네? 그러게요. 다행히 말도 잘 듣고 착하게 있었어요. 둘이 잘 맞나 봐요. 쟤도 나보다 언니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엄마 이길 사람이 어디 있나요? 아무리 귀엽고 사랑스러워도 애들한테는 엄마가 최고죠. 어머! 요즘 애들은 안 그래요. 언니, 그렇게 귀엽고 좋으면 언니가 데려다 키워요. 뭐라고요? 그 소리에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자기 자식을 무슨 물건인 양 갖다 키우라는 말을 어쩜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시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시어머니가 쏜살같이 나타나서 시누이의 등짝을 팡팡 때리는 척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얘가 또 질투한다, 질투해. 얘, 네가 좀 이해해라. 아휴, 얘가 그 외국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지 자식하고 단둘이 의지하며 그렇게 살다 보니 아우, 자기 아들이 다른 사람한테 잘하던 거, 웃어주는 거, 그거를 그렇게 질투를 한다. 내가 그러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거는 안 고쳐져. 애가 좀 크면 나아지겠지. 그러니까 네가 좀 이해를 해라. 그리고는 불이 나게 시누이와 조카아이를 데리고 집을 빠져나가셨습니다. 허둥지둥 나가면서도 시누이는 영 불편한 눈빛으로 저를 훑어보고 집 구석구석을 째려보고 아이를 짐짝처럼 들고 나가더라고요. 아이도 며칠 저랑 잘 지낸 끝이라 다정하게 인사하고 나가고 싶어하는 눈치였는데 자기 엄마가 워낙 찬바람이 쌩쌩 부니 흘끔거리다가 어영부영 따라 나갔습니다. 정말 마음이 영 찝찝하고 불편했습니다. 퇴근하고 온 남편의 태도도 거기에 한몫 더했죠.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라는 태도였거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입니다. 저랑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저한테 뜬금없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워낙 속이 깊고 여기저기 말 전하지 않는 친구라 가끔 안부 정도나 묵직하게 묻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 친구가 전화를 했다는 건 꼭 말로 해야만 하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건데 아니나 다를까 안부 몇 마디 묻고는 대뜸 혹시 요즘에 남편이랑 무슨 일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남편이랑? 아니, 왜? 뭐 본 거 있어? 본 거? 그렇게 묻는가 보니 너도 뭔가 짐작하는 게 있는 거지? 그냥 말해줘. 뭔데? 아니, 어떤 여자가 너희 남편 팔짱 딱 끼고 오빠야, 자기야 하는데 딱 봐도 싸운 연인인데 여자가 남자 화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지.
혹시 여자가 어깨 정도 웨이브 머리에 눈 크고 입술 좀 얇고 그래? 너 아는 여자구나? 알고 있구나? 뭐, 얼추. 그래, 고맙다. 어려운 전화해줘서. 친구의 전화를 끊고 저는 곰곰 생각하다 화장대의 깊은 곳에 넣어두었던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 사진 안에는 남편과 시누이가 서로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 다정하게 앉아서 뭔가 나눠 먹는 모습 등 제가 붙인 흥신소에서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겠다는 생각에 남편에게도 시댁으로 오라고 한 뒤 사진을 들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마침 아이가 방학이라 사설 캠프에 참여차 집을 비운 때여서 지금만큼 좋은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불렀는지 이유를 몰라 멍한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이는 남편 앞에 사진을 쫙 던졌습니다. 세 사람 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바로 남편의 뺨을 한 대 쳤습니다. 언제까지 나한테 숨기려고 했어? 자기야, 그게 아니라, 저기 내 설명을 좀 들어봐. 언제까지 저 미친 모녀 감싸주면서 당신이 희생하려고 했냐고. 당신, 나 그렇게 못 믿어? 하얗게 질린 채 뺨을 감싸고 저를 붙잡던 남편이 제 말을 듣고 멈칫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보니 일단 너무 화가 나서 뺨을 친 건 친 거고 그동안 마음 고생했을 생각에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자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혹시... 나 알고 있어. 당신 협박 아닌 협박 당하고 있는 거. 당신 동생도 아닌 저 여자가 왜 지금 새삼스레 한국 들어와서 당신한테 들러붙는지도 알고 저 두 사람이 왜 당신을 괴롭히는지도 알아.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다 말하고 돌아가셨거든. 제 말에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저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둘의 행동이 점입 가경이 되어 제가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죠. 저희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재혼 커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누이를 데리고 들어오고 시아버지는 저희 남편을 키우고 있었다 살림을 합친 거죠. 그게 제 남편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일입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생겼습니다. 아버지의 부재로 제대로 된 남성상을 확립하지 못했던 시누이가 정신없이 제 남편한테 집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남편이 집도 나가고 한동안 아버지랑도 연락도 안 하고 그랬었대요. 남편 입장에서는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애써 꾸린 가정이 무너질까봐 겁이 났던 거죠.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싸워가며 시누이를 단념시키려 했지만 한번 잘못 시작된 집착은 끝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어디서 모르는 남자의 아이를 임신해와서는 그게 제 남편의 아이라고 우기기 시작했고 결국 나티까지 한 거였죠. 참다 못해 시아버지는 시누이를 외국으로 보내버리고 죽는 날까지 절대 한국 땅 밟지 말라고 못을 박으셨고 부랴부랴 남편을 결혼시켰던 거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제게 미안하다고 한 게 바로 그거였죠. 아가, 그런데 내가 죽으면 분명 그 기집애가 한국 기어 들어올 거거든. 그리고 지 엄마랑 쿵짝 맞춰서 아마 네 남편을 달달 볶을 거다. 내가 사실은 네 시엄마랑 혼인신고를 안 했어. 그 사람은 모르지. 내 카드 들고 펑펑 쓰고 다니면서 한 번도 서류 떼어볼 생각도 안 하는 멍한 위인이니. 아마 나 죽고 내 재산 정리 아들놈이 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유산 기다리고 분배 기다리고 그러면서 아마 자기 딸 불러들일 거다. 그리고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내 아들이지만 모질지 못한 놈이라 이리저리 말도 못하고 끌려다니며 마음고생할 테니 네가 잘 좀 돌봐주려무나. 그게 시아버지가 제게 한 유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차근차근 남편에게도 말 않고 대비책을 세웠습니다. 아버님이 제게 저 말을 하시고 쓰러지시기 전에 부동산 좀 큼직한 것들, 시어머니가 미처 다 파악하지 못했던 재산들을 대부분 저한테 증여해 주셨습니다. 세금도 아버님이 다 해결해 주셨고요. 혹 남편에게 넘겨졌다가 일이 잘못되면 엄한 사람들에게 넘어갈까봐 걱정이 되신 거였죠. 그것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유산 정리에 시간이 좀 걸린다는 남편의 말에 이제나 저제나 자기한테 분배될 것 기다리며 자기 딸을 불러들인 거였습니다. 시누이는 어차피 피도 안 섞였으니 이제라도 저 정리하고 자기와 함께 아이 키우며 살자고 남편에게 조르며 괴롭히는 상황이었고요. 더 어이없는 건 거기에 시어머니도 동조하며 자기 딸의 편을 들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모든 것을 다 밝히며 그 두 사람에게 선언했습니다. 둘 다 받을 거 하나 없고 더 이상 제 남편을 괴롭히면 법적으로 처벌받게 신고하겠다고 말이죠. 스토킹, 협박, 뭐든 걸 수 있는 건 다 걸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누이가 당황하면서 자기 엄마한테 지금까지 혼인신고 안 되어 있는 거 확인도 안 하고 산 거냐고 잡아먹을 듯 덤비더라고요. 시어머니도 황당해하며 얼이 빠진 건 당연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어떻게 알았냐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래도 이 집 명의를 나랑 어머니 두 사람 명의로 해놓으셨거든. 아버지 사후에 이거 정리해서 작은 집이라도 하나 할 수 있게. 그런데 이 집이 생각보다 안 나가서 나도 완전히 정리를 못하고 있는 거였는데 당신이 어떻게... 아버님께 다 들었지. 그리고 이 집 팔아서 해줄 필요 없어. 그냥 줘버려 이 사람들. 먹고 떨어지라고. 당신이랑 나 이 집 없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 아버님이 나한테 물려주신 건물이 2개에 땅도 있거든? 이 정도 푼돈지 저 거지 모녀 갖고 꺼지라고 해. 저는 그렇게 한마디 툭 던지고 남편을 데리고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두 여자의 패악 소리가 고래고래 울려 퍼졌지만 이미 저희 부부에게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요. 아, 나중에 흥신소 사람들이 사후 서비스라며 물어다 준 소식에 의하면 신우이라는 사람 자기 엄마 뒤통수까지 치고 엄마 인감 훔쳐 몰래 집 팔아가지고 그 돈 들고 혼자 외국으로 또 튀었대요. 시어머니 곁에 자기 자식 남기고 말이죠. 남편과 저는 오랜 논의 끝에 그 아이를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요. 대신 저희도 지금 살던 터전 싹 정리하고 시어머니와의 인연도 끊기로 했어요. 아이의 엄마가 언제고 다시 아이를 찾아 저희를 괴롭힐지는 모르겠지만 그 역시도 저희가 감당할 몫이라면 감당해야겠죠. 하지만 지금 제 아들, 저희 아이로 크고 있는 그 아이도 생각과 마음이라는 게 있으니 아마 아이 마음 돌리기가 쉽지는 않을 듯해요. 저희 부부는 요즘 그래서 아이가 최대한 빠르게 상처를 잊고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남들이 볼 때는 불안하기 그지없는 상황이지만 저는 요즘이 가장 행복합니다. 남편도 아들도 진짜 사랑 가득한 눈으로 저만 보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